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6월 14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종가에 아주 많이 밀리고 끝났습니다. 거래소가요 마이너스 0.72%, 그래서 2619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2.79%, 871인데요. 오늘 코스닥이 많이 밀렸죠. 배터리 소재주 쪽이 아주 크게 밀렸습니다. 에코프로가 10.9%, 에코프로 BM이 10.2%. 오전 중에만 해도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 싶게 이렇게 원인을 몰랐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오후쯤에 그 나오는 얘기가요, 중국 그 양극재, 음극재 공장을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끔 승인을 했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그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도 이제 승인이 떨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배터리 소재주들이 특히 많이 빠졌습니다. 뭐 셀도 2% 가량 이렇게 빠졌지만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이제 오늘 그 딱 그 앞에 고점 그 근방에 와 있었는데요. 여기 에코프로거든요. 거기를 뚫지 못하고 악재를 맞고 고점에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양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고점을 확인하면서 밀리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 더구나 이제 중국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미국의 현지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승인이 났다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그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그 재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기업들한테 좀 어부지리를 줬다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래프 보면요, 거래소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길쭉하게 음봉이 났죠. 그래서 어쨌든 좋지 않은 모양이다. 최근에 앞에 고점을 뚫고 이렇게 힘있게 뻗어 올라가다가 이렇게 좀 얻어받는 그런 모양이다. 여전히 시장 내부 그 에너지는요 좀 약한 편이죠. 거래대금이 한 10조 내외이기 때문에 강세장 대비했을 때는 한 절반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 아직도 개인들은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 외국인들, 기관들 위주로 이렇게 시장을 몇몇 그 앞에 삼성전자라든가 선두주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올렸지 전체 시장으로는 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오늘 특히 이제 장이 많이 밀려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장입니다. 분봉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줄곧 이렇게 빠지는 시장이죠. 그러죠? 종가까지 이렇게 밀리고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거래소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 일봉을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앞에 고점 아직 다다르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 음봉이 아주 길쭉하게 이렇게 났습니다. 좋지 않은 모양이죠. 분봉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거래소보다 조금 낙폭이 더 컸다.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주들이 오늘 큰 폭 10% 이상 이렇게 빠져주면서 그 영향이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게 이제 그동안에 많이 물렸다가 개인들이요 최근에 거의 앞에 고점까지 이렇게 거의 와 있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이 그 앞에 고점을 뚫느냐 마느냐 그런 그 관건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밀리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매수주체별 수급인데요. 오늘 그 특징을 보면요,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5,600억 정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상당히 큰 물량을 샀죠. 반면에 외국인들이 거기다 대고 코스닥에서 한 3,100억 정도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팔고 개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매수 우위했다. 5,600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오늘 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개인들이 저 밑에다가 받쳐놓은 것들도 그런 물량들도 많이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저점에다 이렇게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 몰라서 이렇게 받쳐놓은 물건들도 많이 들어왔지 않나 싶은데요.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밑에다 받쳐놨는데 물건이 들어오는 경우는요, 그 다음날 그 수익 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혹시 내일 아침에 빠지더라도 덥석 들어가거나 그러지 마시고 좀 추이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장이 이렇게 급락했을 때는 이 파장이 조금 며칠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내일 아침에 혹시 이렇게 올려붙으면 팔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이 빠졌지만 내일 아침에 낮게 붙는다고 그래서 덥석 들어갈 건 아니다. 좀 추이를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고객 예탁금 봐야 되겠죠. 고객 예탁금 보면요, 오늘 51조 7천억입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하면 한 1조 가량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금년 들어서 이렇게 미미하지만 예탁금이 이렇게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한 20조 넘게 계속해서 이렇게 빠져나갔다가 금년에는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년 전에 3,000포인트 넘었을 때 고객 예탁금이 한 75조 가량 됐거든요. 지금 51조니까 거기에 비하면 아직도 예탁금으로만 봐도 아직 개인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큰 장이 서죠.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 매수세로만 이렇게 지탱이 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융자금도 이렇습니다. 최근에 많이 줄었다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요. 18조 8천억이면 절대 금액으로는 굉장히 많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시장 또 특징이 미수금이 이렇게 많은데요. 4,600억. 개인들 그 기대감은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시장에 대한 신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대신에 미수로 이렇게 했을 경우도 있는데요. 아마 신용 담보 미달돼서 그런 물량도 이 미수금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장 질을 따졌을 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게 이 미수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형 수익증권은 연초 대비했을 때는 이렇게 좀 늘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펀드 쪽으로는 좀 돈들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MMF 증시 주변 자금인데요. 연초에 한 40조 늘어났다가 그 뒤로는 한 20조 가량 꾸준히 빠져나가는 추세다. 그렇지만 절대 금액으로는 175조이기 때문에 시장만 된다고 그러면 들어올 그 증시 주변 자금은 굉장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입니다. 다우가 어제요 0.4%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추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뒤늦게 다우가 굉장히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플러스 0.83% 흔들림 없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죠. 미국 시장도 지금 상승장 예측하는 전문가 또는 장이 이제는 꼭지를 찍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고 그래서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 이 상승장을 상당히 그 불안하게 보는 그런 시선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빅테크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어제 1.1% 그래서 앞에 고점 이렇게 넘겼죠. 특히 이제 일본 시장이 이렇게 좋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요. 일본 시장은 1.4% 올라줬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 0.1%. 그래서 그래프가 오늘 우리 시장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최근에 이제 대만이나 일본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요. 물론 이제 우리 시장도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이렇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최근에 우리하고 중국하고 우리 이 관계에서 좀 삐끄덕거리는 게 있죠. 외교 갈등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심리적으로 시장에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만 시장이 이제 지금 여전히 이렇게 좋은데요. 양안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 규모가요. 원래 우리가 1위였는데 지금은 이제 대만이 중국에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1위 국가로 올라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대만하고 중국이 이렇게 티격태격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정경 분리가 확실하게 되는 것 같죠. 대만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는 게 그날 3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 좀 눈여겨볼 대목이다. 실리를 상당히 쫓는
그런 게 중국인들 그 특성 중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죠. 장사 마인드가 좀 있죠. 그래서 대만 시장이 이렇게 좋다. 오늘 우리 시장하고 좀 대비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독일 플러스 0.8% 플러스, 프랑스 0.56% 플러스, 최근에 좀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해 마이너스 0.06, 그렇지만 하락은 저지가 되고 있죠. 항생 홍콩 지수 마이너스 0.5%,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하락이 저지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요, 에코프로 BM이 한 10% 정도 후장 들어서 그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셀 업체들도 같이 이렇게 빠졌고요. 그러면서 전체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양극재, 음극재 공장이 미국에 승인이 났다. 요 그 루머가 오후장에 이렇게 돌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 BM이 한 10% 빠졌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올랐다고 그러면요, 앞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되면서 굉장히 모양이 좋아지는데요. 오늘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프만 놓고 보면 이렇게 그어볼 수 있죠. 앞에 고점에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죠.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확인시켜준 고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모양이 좋지 않다. 오늘 이렇게 많이 밀리고 끝나고 오늘 특히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요. 내일도 이렇게 아침에 밀린다고 그래도 섣불리 들어갈 건 아니다. 조금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악재도 나온 것도 있고요. 외국인들 공매도가 최근에 단타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한 20만 주 정도를 장이 빠지면 환매수했다가 또 이렇게 올라오면 공매도를 아주 과감하게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공매도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재료가 제가 보기에는 그 경쟁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재료 같아요. 중국 경쟁업체들한테는. 그래서 내일 빠진다고 그래도 들어가는 것은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인들이 한 10만 주 넘게 에코프로만 해도 이렇게 들어가 샀는데요. 혹시 내일 빠지더라도 많이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조심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이 좋지 않아서요. 전체 종목들이 오른 게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그나마 그래도 상승세를 보인 종목 몇 개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로템이 그동안에 좀 고생을 했죠. 그래프 보면 한 37,000원에 오늘 가격이 얼마인가요? 오늘 가격이 32,600원이니까요. 근한 20% 가까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그 시장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정폭이 굉장히 깊었다. 폴란드하고 수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좋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조정을 이렇게 깊게 받았는데요. 조정을 받고 지금 오늘 이렇게 시장 분위기하고는 달리 한 4% 정도 반등을 해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 추세선, 요 바닥은 확실하게 이렇게 확인시켜 준 게 아닌가. 가격으로는 다시 좀 들어가도 될 만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오늘 이 종목이 그런 대로 볼만한 그런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 로템은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지금 좀 이렇게 반등이 된다고 해서 팔면 안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현대 로템이나 이 방산 업종들은 앞으로 그 호재들이 꾸준히 나와줄 만한 그런 그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빠질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사가지고 가면 그래서 나중에 수익률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조정을 많이 받아서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오늘 이제 기관이 한 60만 주 샀습니다. 외국인들 한 10만 주 팔았는데요. 전체 흐름으로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아주 강하게 매수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조선주들이 어쨌든 금년에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삼성중공업도 금년에는 한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좀 길게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요. 제가 항상 그려드리지만 근한 4년 동안 이렇게 우하향하다가 이제 이렇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근데 가격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좀 부담이 없어 보인다. 요게 지금 매물 집중되거든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근데 거기를 살짝 이렇게 벗어난 느낌이에요.
그래서 위로는 매물이 그렇게 두텁지가 않다. 그래서 최근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오늘 같은 날에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 가격 자체가 그동안에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팔고 싶은 사람들은 다 팔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조선업종은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은 조선주들 거의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지루해서들 많이들 팔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이제 이 흑자전환 기대감 때문에 쉽게 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가지고 가보자. 조선주 정도는 이번에 좀 이렇게 주춤하면 하나 정도는 포트에다 넣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뭐 한국조선해양 또는 현대미포 이런 것들은 아직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그날 주가가 좀 주춤할 때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방법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이제 집센 미디어. 이거 어제 이제 그 크게 올랐었죠. 어제 오른 게 13% 올랐었는데요. 오늘 딱 그 절반인 6.6%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른 것에 비하면 오늘 뭐 급등했기 때문에 급등에 따른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추세가 아직 무너지거나 그러지를 않았죠. 제가 어제도 그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급등 종목들은 이 추세가 이렇게 깨지면서 음봉이 한두 개 이렇게 나올 때, 이럴 때는 매도를 고려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추세가 살아 있을 때는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나고 그 품 안에서 음봉이 이렇게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봤을 때 아직은 팔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종목이 SPG도 있죠. SPG도 이렇게 보면요. 추세가 이렇게 그어보면 요 추세선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 선 이렇게 보시면 요게 21선입니다. 21선 위에 이렇게 안착해 있다. 21선이라는 건 생명선, 그 다음에 심리선이라고 그랬죠. 21선 위에 이렇게 일봉이 위치하게 되면 이제 살아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은 SPG는 이렇게 빠지면 오히려 조금씩 주워 담아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지금 모양이 아주 망가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좀 버텨낼 수 있는 좀 가지고 가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이 대단히 좋지 않은데요. 제가 몇 개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한 10% 빠졌다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또 이렇게 좀 밀린다고 그래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래프상으로도 그렇고 또 악재가 이렇게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는데 좀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좀 기다리면 오히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칩니다.